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갑작스런 불행을 겪게 된 사연자가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만나 서로 마음의 위로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모쪼록 즐겁게 들어주시고 사연자님에 대한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미란아, 긴장돼? 당연히 긴장되지. 오빠 어머니한테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거잖아. 얘기했잖아. 우리 엄마 따뜻한 분이라니까. 오빠는 아들이니까 그런 거고 나한테는 다르실 수 있지.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사람들을 잘 배려하시는 분이라니까. 그래, 오빠 보면 그럴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긴장할 필요 없대도. 미란이 넌 안 꾸며도 예쁘니까 평소 입던 대로 오면 돼. 어떻게 평소처럼 입고 가? 그건 좀 아니지. 오빠도 우리 집에 인사 올 때 잔뜩 빼입고 왔었잖아. 그거야 결혼 허락받으려면 장인 어르신하고 장모님한테 잘 보여야 하니까 그렇지. 어라? 아직 오빠 어머니한테 인사도 안 드렸는데 벌써 장인, 장모님이야? 우리 엄만 100% 찬성이라니까? 이 오빠 못 믿어? 나 참 허풍은? 나 얼굴 부으면 안 되니까 빨리 잘래. 그래, 괜한 걱정 말고 푹 자. 남친은 괜한 걱정하지 말라고 몇 번을 당부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긴장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내일 드디어 남친 집에 인사드리러 가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어머니가 날 보고 놀라지 않으실까? 오빠가 미리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아? 아니야. 원래 계획대로 첫 인사드리는 날 얘기하자. 사실 전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친 집에 첫 인사드리러 가는 게 너무나 긴장이 됐어요. 남친과 전 제가 다리를 전다는 사실을 첫 인사 때 오픈하기로 했었거든요. 인사드리러 가기 전날 밤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설마 내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시는 건 아니겠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뒤척이다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얼굴이 좀 부은 것 같았어요. 오빠, 나 얼굴이 좀 부은 것 같지 않아? 아니, 잘 모르겠는데? 어제 일찍 잔다고 하지 않았어? 몰라, 긴장일 때 그런지 잠이 안 오더라고. 오호, 우리 미란이 간 큰 여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완전 겁쟁이였네. 무슨 소리야. 나 간 엄청 작아. 콩알만 해. 뭐야, 웃으라고 한 얘긴데 왜 이렇게 심각해? 하나도 안 웃겨. 알았어. 그럼 이건 어때? 미란이, 너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가 뭔지 알아? 뭔데? 19만. 19만? 재밌지? 아, 나 그게 뭐야? 남친은 긴장하고 있는 절 풀어주려고 농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재 개그라고 구박은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좀 풀리기는 하더라고요. 엄마, 추운데 왜 나와 있어? 남친 집에 도착했더니 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내 여친이 그렇게 보고 싶었어? 얘가 미란이야. 남친은 차에서 내리면서 큰 목소리로 절 어머니께 소개했습니다. 전 최악의 경우 따귀를 맞을 수도 있다고 각오하면서 심호흡을 크게 했어요. 그리곤 일부러 더 명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남친과 함께 어머니께로 다가갔습니다. 남친 한쪽 팔을 잡고 다리를 절면서 오는 절, 어머니는 뚫어지게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인지는 몰라도 놀란 표정은 아닌 듯 했어요. 저 다리 절어요. 놀라셨죠? 하지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해야 할까요? 긴장된 마음과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 전 웃으면서 놀라지 않으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친 어머니가 제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하셨는데요. 시어머니의 걸음걸이를 보는 순간 전 놀라 나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와 시어머니의 평범하지 않은 사연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 댓글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힘이 더 날 것 같네요. 전 고등학교 때 사고로 다리를 다쳤습니다. 수업 마치고 학원 가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서 빨간불이 바뀌길 기다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달려오더니 인도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전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미란아, 정신이 들어? 눈을 떠보니 아빠 얼굴이 보였어요. 아빠... 미란아, 아직 움직이면 안 돼. 엄마, 여기 어디야? 여기 병원이야. 너 사고 당해서 수술했어. 수술? 의사 선생님이 수술 잘 됐다고 하셨는데 괜찮아? 아빠, 나 다리가 많이 아파. 마취에서 깨어난 덕분인지 다리에서 통증이 느껴지더라고요. 미란아. 다리가 아프다는 말에 엄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엄마, 왜 그래? 나 많이 다친 거야? 미란아, 그게... 엄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당신, 미란이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빠, 엄마 왜 우는 건데? 나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빠는 망설이다 힘들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한쪽 다리에 장애가 생겨 절개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아빠, 거짓말이지. 내가 왜 다리를 절어? 처음엔 아빠 얘기를 부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까지 울기 시작하니 진짜라는 걸 알겠더군요. 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건데? 다 나가라고! 평생 한쪽 다리를 절 수 있다는 말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어요. 전 울면서 발악을 했습니다. 차라리 죽게 놔두지! 왜 살렸어? 왜 살렸냐고! 발악하는 절 붙들고 부모님도 울기만 하셨었죠. 미란아, 그런 말이 어딨어. 네가 없으면 엄마랑 아빠는 어떻게 살라고. 미란아, 진정하고 아빠 얘기 좀 들어봐. 듣기 싫어. 다 꼴보기 싫다고.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던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평생 다리를 절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미란아, 엄마는 우리 미란이한테 너무 고마워. 이렇게 잘 이겨내서 말이야. 두고 봐. 우리 딸 진짜 멋진 사람이 될 거니까. 부모님의 사랑으로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또래 친구들 대부분이 겪지 못한 고난을 겪었으니 더 큰 사람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전 마음을 잡고 다시 공부에 매진했고요.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축하해. 아빠는 우리 딸이 해낼 줄 알았다니까. 딸, 엄마는 진짜 네가 자랑스러워. 엄마, 이 좋은 날 왜 또 울어? 그래, 오늘 같은 날은 즐겁게 웃어야지. 안 그래? 좋아서 그래요, 좋아서. 살다 보니 이런 기쁜 날도 오는구나 해서. 엄만,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많을 건데? 부모님의 축하와 응원 속에 시작한 대학 생활은 재밌었습니다. 다만 한 번씩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었어요.
너 경제 수업 들으러 가는 거지? 같이 가자. 나도 그 강의 신청했거든. 남친은 같은 과 동기였습니다. 재수해서 저보다 1살 많았고요. 과 대표였습니다. 너 내가 오빠인 건 알지? 뭐? 나 재수했어. 너보다 1살 많으니까 오빠라고 불러. 뭐래? 동기끼리 오빠는 무슨? 남친은 다리가 불편한 절 티나지 않게 챙겼습니다. 그런 남친이 저도 싫지 않았어요. 우린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죠. 너, 나 군대 가 있는 동안 고무신 거꾸로 신기 없기다. 요즘 누가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는 말을 해. 가만 보면 옛날 사람이라니까. 어허, 그럼 내가 밥을 먹어도 몇백 그릇은 더 먹었는데. 하여튼 표현을 해도 아저씨처럼 한다니까. 너 대답 안 하고 말 돌리기야?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안 된다니까. 남친이 군대 가 있는 동안도 연애는 계속됐고요. 졸업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물론 졸업은 제가 먼저 했죠.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전 졸업 후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4학년 때 합격했기 때문이었어요. 야, 내 여친 대단한데? 그 어렵다는 공무원 시험을 단 한 번에 합격하고? 나 이제 직장인이야. 어엿한 사회인이라고? 미란아, 그럼 월급 받으면 나 맛있는 거 사주나? 아니, 열심히 돈 모아야지. 돈은 왜? 이제부터 내 미래를 알뜰하게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 역시 계획성이 철저하다니까. 틈이 없네. 틈이 없어. 그러니까 오빠도 취업 준비 열심히 해. 여친은 열심히 일하는데 졸업하고 놀면 되겠어? 뭐야, 벌써부터 스트레스 주기야? 나 졸업하려면 아직 2년이나 남았다고. 2년 금방 가.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야지. 우리 여친 군대 선임보다 무섭다. 무서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친도 취업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졸업하고 바로 취직이 됐습니다. 미란아, 우리 이제 슬슬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 뭘? 회사에서 성과급을 받았다면서 맛있는 걸 사준다기에 나갔더니 남친이 갑자기 프로포즈를 했더랬습니다. 남친이 예약했다고 하는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있구나 했었는데요. 막상 프로포즈를 받으니 망설여지더라고요. 뭐야, 이 침묵은? 설마 프로포즈 반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건 아니지? 심각한 제 얼굴을 보고 남친은 농담을 했지만 전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 진짜 심각하네? 오빠. 말해. 내가 반지 다른 걸로 바꿔올까? 나 결혼은 자신 없어. 자신 없다니? 결혼을 자신이 있어서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뜻이 아닌 거 오빠도 알잖아. 혹시 장애 있는 것 때문에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이제 미란이 네가 다리 저는 줄도 모르겠다고. 남친은 제 모습이 익숙해져서 장애인이라는 걸 가끔 잊는다고 했었습니다. 그거야 오빠는 날 오래 봐서 그런 거고 오빠 부모님은 다르시지. 우리 엄마? 미란아, 우리 엄마는 다 이해하실 뿐이야. 그건 오빠 생각이고 아니라니까. 우리 엄마 분명 미란이 너 엄청 좋아할 거라고. 남친의 설득에 결국 우린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남친이 우리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요. 제가 남친 집으로 인사드리러 가기로 했던 날이었습니다. 미란이 너 오늘따라 진짜 예쁘다. 남친은 자기 집으로 가는 내내 제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덕분에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었는데요. 대문 앞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남친 어머니를 보니 다시 몸이 굳어지더라고요. 괜찮아. 우리 엄마 따뜻한 사람이라니까?
남친의 격려에 심호흡을 크게 한 뒤 차에서 내려 어머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는데도 어머니는 놀라지 않으셨어요. 웃음 띤 얼굴로 제게 다가오셨는데요. 오히려 놀라 자빠진 건 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다리를 모두 절뚝거렸던 겁니다. 어머니, 아유, 예쁘게도 생겼네. 어서 와요. 오느라 고생했지? 어머니는 당황해하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영이가 그러더라고. 코다리찜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내가 솜씨를 좀 부려봤는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어머니는 특별히 절 위해서 코다리찜을 요리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코다리찜 중에서 최고인데요. 진짜? 그럼요. 저 자다가도 이 맛 생각날 것 같아요. 아유, 어쩜 말도 이리 예쁘게 할까. 우리 재영이가 괜히 자랑하는 게 아니었어. 네? 오빠가 제 자랑도 했어요? 말도 마. 외모며 공부며 성격까지 어디 하나 모자란 데가 없다고. 공부나 성격은 그렇다 쳐도 외모까지 빠지는 데가 없다고 하니 민망하더라고요. 오빠가 좀 허풍이 심하잖아요. 저 부족한 점이 많아요.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첫날 어머니께 인사 잘 드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남친 집을 나왔어요. 오빠, 나한테 왜 미리 얘기 안 했어? 뭐? 우리 엄마 다리 불편하다는 거? 나 어머니 걸음걸이 보는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나한텐 우리 엄마 걸음걸이가 이상해 보이지 않거든. 다른 사람하고 다르지 않아 보여. 진짜? 미란이 너도 그렇다고 했잖아. 사랑을 하면 콩깍지가 쓰인다는 말이 정말일까요? 남친은 저도 그렇고 어머니 역시 다리 저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오빠 말대로 정말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 내 말이 맞지? 엄마가 미란이 너 좋아할 거라고 했잖아. 오빠는 절 집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집에선 부모님이 잔뜩 긴장한 얼굴로 절 기다리고 계셨어요. 재영이 어머니한테 인사 잘 드렸어? 엄마, 숨 넘어가겠어. 일단 나 물부터 한 잔 마시고. 미안, 엄마가 하도 애 같아서 그래. 여보, 우리 미란이 어련히 알아서 잘했을까? 그치, 딸? 역시 아빠는 날 잘한다니까. 오빠 어머니가 날 엄청 반갑게 맞아주셨어. 정말이야? 내가 좋아한다고 코다리찜까지 해놓으셨더라고. 아휴, 재영이가 너 좋아한다고 미리 얘기를 해놨었나 보네. 속도 깊지. 그럼 우리 미란이 데리고 가려면 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지. 절 보내놓고 아빠 엄마는 걱정을 많이 했었던가 봅니다. 근데 아빠,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오빠 어머니 말이야. 재영이 엄마가 왜? 오빠 어머니도 다리를 절더라고. 나처럼 사고를 당하셨대. 순간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런, 그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셨겠네. 어색한 침묵을 깬 건 아빠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밝고 따뜻한 분이셨어. 그래, 네가 좋아하는 음식까지 준비했다는 걸 보니까 그럴 것 같아. 나랑 좋아하는 취향도 비슷하고 얘기가 아주 잘 통하더라고. 조용히 보면 어머니도 좋으신 분일 것 같네. 시댁의 첫 관문을 잘 통과한 것 같아 부모님은 한숨 돌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네. 부모님과의 대화를 끝내고 방에 와 누우니 그날 있었던 일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미란아, 자?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남친에게서 자냐고 톡이 왔어요. 이제 자려고. 엄마가 미란이 너 본 뒤 진짜 좋으셨나 봐. 자주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 나도 어머니 뵙고 너무 좋았어. 감사하다고 전해줘. 그날 밤은 기분 좋게 깊이 잤습니다. 뭔가 큰 시험을 좋은 성적으로 잘 마무리한 기분이었어요. 미란아, 주말에 시간 괜찮아? 남친 집에 첫 인사드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어머니로부터 시간 되냐고 전화가 왔었어요. 그럼요, 어머니. 그럼 나랑 데이트할까? 좋아요. 마침 남친은 출장 중이라 없었습니다. 금요일 밤늦게 돌아온다고 해서 남친이랑 같이 오시려나 했는데요. 어머니 혼자 약속 장소에 나오셨어요. 재영이가 많이 피곤해하는 것 같아 얘기 안 했어. 나랑 둘이 데이트해도 괜찮지? 당연하죠, 어머니. 그런데 그날 어머니가 만나자고 정했던 곳은 백화점 앞이었습니다.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며칠 뒤 친구 딸 결혼식이 있는데 거기 입고 갈 적당한 거 있으면 한 벌 사려고. 그리고 나 친구들이 딸이랑 쇼핑하는 거 보면 부러웠거든. 네? 딸하고 수다 떨면서 쇼핑해보는 게 내 소원이었는데 괜찮지? 사실 좀 놀라기는 했었습니다. 다리를 다친 이후 전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가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사봤자 티셔츠나 상의에 걸치는 겉옷 정도였습니다. 다리를 절면서 사람 많은 곳에 돌아다니는 것도 싫었고요. 옷이 맞는지 입어보고 거울 앞에 서는 것도 질색이었습니다. 직원이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말이죠. 미란아, 이 원피스 어떠니? 파스텔 톤이라 너랑 잘 어울리겠는데? 하지만 어머니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건 말건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이 원피스 한번 입어볼래? 심지어는 제게 원피스를 입어보라고 권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전 다리 때문에 원피스는 절대 입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전 괜찮아요. 옷 많은걸요. 어머니 옷부터 골라봐요. 그래? 너한테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제가 거절하자 어머니는 당신 옷을 보기 시작하셨는데요. 두 다리를 전다고 해서 옷을 고르는데 조금의 주저함도 없으셨습니다. 어때? 나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니? 와, 어머니 진짜 아름다우신데요? 얜 공치사하지 말고 진짜라니까요, 어머니. 어머니는 옷을 산 뒤 모자까지 골랐습니다. 미란아, 이거 한번 써봐. 모자는 거절하면 안 된다. 어머니는 선물이라면서 제 모자까지 사주셨어요. 어때? 모자 쓰니까 기분이 또 새롭지? 어머니와 전 새로 산 모자를 쓰고 백화점을 나왔는데요. 어머니 말처럼 진짜 모자 하나를 썼을 뿐인데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뭐야? 두 사람 너무 멋있어서 못 알아볼 뻔했잖아. 오빠,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어떻게라니? 엄마랑 언제 그렇게 친해졌대? 나 빼고 둘이 데이트할 만큼? 왜? 미란이 이 엄마한테 뺏기는 것 같아? 근데 엄마, 내 모자는 없어? 네 모자? 미란이 모자 사주면서 아들 생각은 안 났어? 전혀? 그리고 넌 머리가 커서 모자가 안 어울려. 뭐야, 지금 미란이 앞에서 나 디스하는 거야, 엄마? 아유, 쇼핑하고 났더니 배고프다. 얼른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거 난 완전 운전기사로구만. 이러려고 나 부른 거지? 오빠, 어머니 배고프시대잖아. 얼른 시동 걸라고. 이야, 미란이 너까지 진짜 1억이야? 뒤늦게 어머니와 절 데리러 온 오빠 차를 타고 우린
맛있는 저녁도 먹었습니다. 미란아, 오늘 너무 즐거웠다. 저도요, 어머니. 맛있는 저녁에다 모자까지 진짜 행복해요. 우리 다음에 또 데이트하자. 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어머니. 어머니를 모셔다 드린 후 오빠는 절 집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오빠, 나 사실 오늘 어머니한테 좀 놀랬어.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전 그날 느꼈던 걸 남친한테 얘기했어요. 어? 왜? 아니, 어머니 백화점에서 옷 사실 때 거리낌이 없으시더라. 난 꿈도 못 꾸는 일인데. 그래서 불편했어? 처음엔 좀? 엄마가 언젠가 이런 말을 했었어. 내가 당당해야 남들도 나를 그렇게 본다고. 어? 엄마도 다리 다치고 한동안 우울해했었어. 당연한 거 아니겠어? 하루아침에 두 다리를 절게 됐는데 우울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우울감을 극복하신 거야? 나 때문이었던 것 같아. 오빠 때문이었다고? 병원에선 수술이 잘 됐다고 해서 난 그런 줄로만 알았지. 엄마한테 장애가 생긴 줄은 몰랐었어. 오빠가 걱정할까봐 일부러 말 안 하셨나 보네. 그땐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였는데 아빠가 괜찮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별 걱정 안 했었어. 그럼 어머니 다리 전다는 건 언제 알게 된 거야? 엄마 퇴원하고 집에 와서 알았어. 엄마 퇴원했다는 소식 듣고 학교에서 막 달려왔었거든? 근데 날 반기는 엄마가 이상하게 걷는 거야. 오빠 충격이 컸겠다. 그럼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엄마 다리 붙들고 엉엉 울었었어. 어머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엄마한테 미안하지. 내가 너무 철이 없었다 싶어. 오빠도 놀라서 그랬던 거잖아. 그땐 어리기도 했고. 근데 그날 이후 엄마가 달라지시더라고. 어떻게? 아빠 얘기론 병원에선 다리 저는 당신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울기도 많이 울었다고 하시더라고. 맞아. 나도 이전처럼 걸을 수 없다는 거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죽고 싶다고 아빠 엄마한테 소리도 많이 질렀었어. 나도 그때 생각하면 부모님한테 미안해. 미란이, 넌 어렸으니까 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야. 맞아. 세상이 온통 무너지는 기분이었어. 엄마도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엄마 다리 붙들고 엉엉 우는 날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하시더라고. 어머니가? 장애 생겼다고 우울해하고 위축돼 살면 내 아들도 평생 그렇게 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어. 어머니 진짜 대단하시다. 그치? 그 이후부터였던 것 같아. 엄마 어딜 가든 당당하게 행동하셨어.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르게 반응하는 것 같더라고. 맞아. 오늘 백화점 직원들도 그랬어. 어머니가 당당하게 이 옷 저 옷 입어보시니까 처음엔 썰렁하던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 엄마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나도 더 이상 엄마 다리 저는 거에 신경이 안 쓰이더라. 신기하지? 난 어머니처럼 못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미란이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날 밤 잠자리에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심한 장애를 가졌다고 할 수 있는데 남친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당함에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던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그날은 남친이 아닌 어머니 생각을 하다 잠이 들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백화점 쇼핑 이후 전 어머니랑 무척 가까워졌습니다. 남친이 없어도 집에 놀러 가는 사이가 됐어요. 아유, 그냥 오라니까 뭘 이런 걸 사오고 그래. 어머니, 요즘 이 집 베이글 사려면 장난 아니게 기다려야 한대요. 그렇게 귀한 걸 날 위해서 일부러 사온 거야? 제가 직접 간 건 아니고요. 친구한테 부탁해서 어렵게 구했어요. 그래도 내 생각해주는 건 미란이 너밖에 없다. 재영이 아들이라 그런가 이런 소소한 재미가 없어. 가끔 남친이 없어도 집에 들러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영화나 보러 갈까? 요즘 재미있는 영화 한 편 개봉했다고 하던데? 그럴까요, 어머니? 안 그래도 그 영화 보러 갈 생각이었어요. 그래, 혹시 재영이랑 보러 갈 계획 아니었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오빠 영화 보러 가면 잠만 자는 거. 너랑 가도 그러니? 하여튼 그런 건 지 아빠를 닮았다니까. 재영이 아빠는 영화관에서 코도 골았어? 설마요. 진짜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이후엔 부끄러워서 영화 보러 가자는 얘기를 안 했지. 어머니와 전 영화 취향도 비슷해서 함께 극장에 갔습니다. 에이씨, 제대로 걷기 힘들면 그냥 집에나 있지. 어딜 쳐돌아다니는 거야? 영화 티켓을 끊은 뒤 팝콘을 사러 갔었는데요. 뒤에 서 있던 남자와 부딪히는 바람에 균형을 잃으면서 콜라를 그 남자 바지에 쏟고 말았습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전 다급하게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그 남자는 화를 내면서 막말을 쏟아냈어요. 미안하면 다야? 씨, 바지 다 젖었잖아. 이거 어쩔 거야? 어? 죄송합니다. 제가 세탁비 드릴게요. 뭐? 세탁비? 나 지금 영화 볼 건데 이렇게 젖은 채로 보라고? 세탁비를 준다고 했지만 남자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세탁비도 드린다고 했잖아요.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네? 이게 다리만 병신인 줄 알았는데 지능까지 모자라나 보네. 뭐라고요? 왜? 병신 보고 병신이라고 하는데 뭐 잘못됐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와 그 남자가 말다툼을 벌이는 걸 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막말도 괘씸했지만 사람들의 눈초리도 힘들었어요.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일부러 쏟은 것도 아니고. 참,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야, 너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냐? 절름발 인연이 어디서... 이대로 당하기만 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절름발 인연이라고 했니? 그래, 했다. 그래서 어쩔 건데? 야,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나 너 모욕죄로 신고할 거야. 신고? 이 병신년이 지금 뭐라는 거야? 전 112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제 핸드폰을 잽싸게 가로채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핸드폰 돌려줘. 인연이 미쳤나? 제가 그 남자 손에서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자 그가 절 밀쳤습니다. 덕분에 휘청하면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야, 이 새끼야! 너 지금 내 며느리 쳤니? 어머니가 그 남자에게 달려와 핸드백으로 머리를 쳤습니다. 아야! 씨! 이 아줌마는 또 뭐야? 보긴 뭐야? 얘 시어머니다. 영화 보러 왔으면 곱게 영화나 볼 것이지. 왜 남의 귀한 며느리한테 시비야? 며느리? 끼리끼리 논다더니 병신 지랄들을 한다. 남자는 어머니를 보고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뭐? 병신? 지랄? 너 말 다 했냐? 아니, 아직 다 못했다? 그 남자가 퍼부었던 욕설을 차마 더 옮길 수가 없네요.
그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어머니와 제게 퍼부었습니다. 지켜보던 주위 사람들도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콜라 좀 쏟은 거 가지고 너무하시네. 어르신한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병신이라고 욕한 거 사과하세요. 요즘 누가 그런 말해요? 그거 인격 모독이라고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결국 보안요원이 오고 말았습니다. 우리 이대로 못 갑니다. 경찰 불러주세요. 어머니는 보안요원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고요. 그 남자와 우린 경찰서로 갔어요. 아니, 저 여자가 먼저 내 옷에 콜라를 쏟았다니까 그러네? 남자는 경찰관 앞에서 제 잘못으로 사건이 시작됐다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실수로 저 사람 바지에 콜라를 쏟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사과도 하고 세탁비도 준다고 했어요. 경찰 양반, 그뿐이면 내가 말도 안 해요. 저 아줌마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가방으로 내 머리를 쳤다니까요? 아우, 아직도 맞은 자리가 얼얼하네. 야, 말 똑바로 해. 네가 먼저 우리 며느리 밀쳤잖아. 밀치긴 누가 밀쳐. 핸드폰 뺏으려다가 지가 넘어진 거지. 맞습니까? 조민아 씨가 김철구 씨 핸드폰 뺏으려고 했어요? 저 사람 핸드폰이 아니라 제 거였습니다. 제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핸드폰을 뺏어갔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가방으로 저 인간 머리 친 건 어디까지나 정당방위였다고요. 잠깐만요. 조민아 씨, 무슨 이유로 신고하려고 한 거죠? 모욕죄로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나 어머니한테 듣기 힘들 정도의 막말을 해댔거든요. 야, 너 없는 말 좀 지원하지 마. 내가 언제 막말을 했다고 그래? 재수 없으려니까 병신년들한테 잘못 걸려서. 아유, 지금 저 말도 추가해 주세요. 저 사람 모욕죄로 고소합니다. 뭐야? 저 년이 정말. 김철구 씨, 조용히 하세요. 전 그 남자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적용해달라고 했어요. 엄마, 미란아. 경찰에서 진술을 하고 있는데 남친이 놀라서 달려왔더라고요. 재영아, 오빠. 남친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어디 다친 건 아니지? 난 괜찮은데 저 인간이 밀쳐서 미란이가 넘어졌어. 뭐? 미란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긴. 여기 까졌잖아. 정신이 없어서 손바닥에 까졌는지도 몰랐습니다. 아유, 저 예쁜 손을. 저 인간, 저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저의 고소에 따라 경찰은 현장 CCTV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목격자 진술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야, 넌 거기서 콩밥 먹을 각오나 해. 진술을 마치고 나오면서 전 그 남자에게 콩밥 먹을 각오하라고 한 소리 해주고 나왔습니다. 뭐라고 욕설 내뱉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오빠, 가자. 저런 인간은 상대할 필요가 없어. 전 화가 나서 그 남자한테 가려는 오빠를 달래 경찰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그런 말이 어딨어. 미란아, 넌 잘못한 거 하나 없어. 잘못은 저 거지 같은 놈이 한 거지. 어머니는 배고프다면서 저녁 먹으러 가자고 하셨어요. 어째 미란이 너 우리 엄마랑 다니더니 닮아가는 것 같다? 한숨 돌렸던 탓이었을까요? 남친이 갑자기 제가 어머니를 닮아가는 것 같다는 농담을 했습니다. 어? 너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거 싫다면서 그런 네가 남자랑 싸우고 경찰서까지 가? 아니, 그건 그 인간이 하도 어이없는 행동을 하니까. 그럼 그런 쌍욕을 듣고만 있어야 해? 싸워야 할 땐 싸워야지. 맞아. 이거 봐. 엄마랑 미란이
두 사람 아주 손발이 척척 맞네. 당연한 거 아니냐?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손발이 맞아야지. 엄마, 결혼식도 안 했는데 벌써 며느리야? 그러니까 얼른 상견례 날짜 잡아. 대화가 어느새 상견례 날 잡는 걸로 튀더라고요. 알았어. 안 그래도 미란이랑 의논해서 잡으려고 그랬어. 맞아요, 어머니. 저희 부모님도 어머니께 여쭤보고 빨리 잡으라고 하셨거든요. 나한테 물어볼 거 뭐 있어? 나야 시간 많으니 둘이 알아서 정해. 그럼 말 나온 김에 지금 정하자, 미란아. 그렇게 해서 상견례 날짜를 정했습니다. 미란아, 많이 먹어라. 오늘 아주 큰일 했어. 우리 며느리 멋지더라. 어머니는 많이 먹으라면서 제게 멋졌다는 칭찬까지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사는 거다. 사람들의 잘못된 비난에 절대 기죽으면 안 돼. 알았지?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남친 말이 맞았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면서 저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이전엔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워 되도록 사건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말썽이 될 만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피했어요.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으려던 이유도 그래서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당당함을 보며 저도 조금씩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우리 엄마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 그냥 안 넘어갔어. 집으로 가는 길에 남친이 어머니에 대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야 자식인 나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 그건 맞는 것 같아. 어머니랑 내가 그 남자한테 맞서니까 구경하던 사람들도 가만히 안 있더라고. 우리 자기 오늘 대단한 경험을 했네? 고소까지 했잖아. 맞아. 다 어머니 덕분이야. 뭐지? 우리 엄마가 며느리를 여전사로 만들었네? 뭐 정의의 여전사도 나쁘지 않네. 뭐라고? 부모님도 제 얘기를 듣고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잘했다, 미란아. 그런 인간은 그냥 두면 안 돼. 세상에 요즘도 그런 막말을 하는 인간이 있니? 절대 합의 같은 거 해주지 마. 당연하죠, 엄마. 합의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고소도 안 했어. 알고 보니 그 남자가 비슷한 일로 고소당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군요. 저의 신고까지 얹어지면서 그 인간은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아유, 이렇게 딸을 예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견례 자리는 흥겨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남친에 대해 흡족해 하셨고요. 시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었죠. 음주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을 덮쳤던 사고였어요. 결혼식 날짜도 정하고 얘기를 나누다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다리를 다치게 된 이유를 물었더랬습니다. 정말요? 우리 미란이도 길 건너려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가 음주운전 차에 치였어요. 그래요? 이거 우연치곤 신기하네요. 재영이가 고2 때였으니까 10년 좀 넘었네요. 우리 미란이도 그때 사고 당했는데? 혹시나 해서 사고 났던 장소를 엄마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대답을 듣고 우린 화들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죠? 그날 우리 미란이 말고 한 사람이 더 다쳤다고 하던데 그게 사부인이었어요? 아이고, 우리가 보통 인연은 아닌가 봅니다. 엄마와 시어머니가 나누는 대화를 들으면서 모두들 신기해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게 떠오르는 기억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때 옥상에서 절 안아줬던 분이 어머니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고등학생 여자애가 미란이 너였니?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뭔데, 엄마? 옥상에서 미란이를 안아줬더니 무슨 소리야? 남친이 어리둥절해하면서 물었습니다. 나 사실 평생 다리 전다는 얘기를 듣고 죽으려는 생각까지 했었거든. 병원에서 엄마가 없는 틈을 타서 옥상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옥상 난간을 붙들고 울고 있었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막상 뛰어내릴 용기는 없었죠. 많이 힘들지?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울고 있는 절 누군가 와서 안아줬어요. 내 나이도 힘든데 너 같은 어린애가 받아들이기가 쉽겠어? 괜찮아. 실컷 울어. 전 낯선 아주머니 품에 안겨 펑펑 울었었습니다. 울고 나니 좀 괜찮아? 네. 아줌마는 네 맘 이해해. 아줌마도 다리를 절게 됐거든. 그래도 우리 조금만 더 힘내보자. 응? 불행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 우린 이미 총량을 채웠으니까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정말 그럴까요? 그럼 아줌마가 너보다 몇십 년은 더 살았잖아. 아줌마 말 한번 믿어봐. 그때 위로가 절 다시 일어서게 했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그 아줌마가 어머니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나도 그 여학생이 너라곤 짐작도 못했어. 고맙다. 이렇게 예쁘게 커져서. 전 그날 일의 기억 때문에 감격스러워 눈물까지 났어요.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사부인이 우리 미란이를 살리신 분이네요. 아닙니다. 실은 저도 그날 미란이 때문에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처럼 죽을 생각까진 아니었어도 시어머니는 너무도 기가 막히고 답답해 옥상으로 갔다가 절 만났다고 했습니다. 미란이에게 얘기했던 불행 총량의 법칙, 그거 제 자신에게 했던 말이기도 했어요. 울고 있는 미란이 안고 있는데 재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울겠구나 해서. 시어머니는 그날 저도 어머니를 살렸던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부인. 부모인 우리보다 미란이를 더 아껴주시는 것 같아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아무렴 제가 사돈 어르신들만 하겠습니까? 그냥 흉내만 내는 거죠. 그날 옥상에서 만난 이후 전 시어머니를 다시 보지 못했었습니다. 다음 날 집 근처 병원으로 옮겼었거든. 그래서 날 못 찾았을 거야.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 날 만나기 전에 엄마가 먼저라는 거네? 그래. 그러니까 오빠, 어머니한테 잘해. 뭐야, 이건 거꾸로 된 거 아니야? 아들인 내가 왜 이런 말을 듣지? 아휴, 박서방은 내가 잘해줄게. 역시 사위사랑은 장모님이십니다. 시어머니와의 인연까지 더해지면서 부모님은 완전히 마음을 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잡음이 1도 없었습니다. 아유, 우리 며느리 천사가 따로 없구나. 아빠 손을 잡고 들어가는데 하나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사랑을 듬뿍 받으니 다리 전다는 사실쯤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저와 며느리는 아주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양가 부모님 인사 시간에 시어머니가 하객들에게 짧게 우리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 소개했어요. 하객들도 신기해하면서 박수 쳐주더라고요. 하늘이 맺어준 부부네요. 두 사람 진짜 행복하게 잘 살 겁니다. 모두의 축복 속에 우린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고요. 고소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오빠, 오늘 나 어머니랑 요가 수업 있는 거 알지? 알아. 나중에 학원 앞으로 가면 되지? 자신감이 생긴 전 요즘 일주일에 2번 어머니랑 요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이전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리 저는 걸 굳이 낯선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꼭 필요한 모임 외엔 가지 않았었거든요. 아유, 미란이 젊어서 그런지 아주 유연하구나. 난 더 이상 안 굽혀져. 어머니, 무리하지 마시고 구부릴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요가는 동작을 완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천히 과정을 느끼는 운동이에요. 그래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힘드네요, 선생님.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어머니는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래도 요가하고 나면 컨디션이 개운하고 좋아. 밤에 잠도 잘 오고. 그쵸, 어머니? 저도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것 같아요. 우리 빠지지 말고 꾸준히 하자. 그럼요. 난이도 높은 동작까지 도전해봐요, 어머니. 어머니와 함께 요가를 배우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식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싫다? 둘이 가서 먹어. 너흰 신혼인데 왜 늙은 엄마를 꼭 끼워서 가려고 그래? 가끔 어머닌 저와 오빠 둘만의 시간을 보내라면서 일부러 싫다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나야 그러고 싶지. 근데 미란이가 엄마랑 꼭 같이 가겠다는데 어떡해. 뭐야? 아들 키워봤자 딸만 못하다더니. 어머니, 오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저희랑 같이 맛있는 거 드시러 가요. 네? 싫다. 나 완전 마음 상했어. 그럼 어머니, 오빠 빼고 어머니랑 저 둘만 갈까요? 그럴까? 뭐야? 갑자기 나는 왜 빼? 그러게 왜 어머니 마음을 상하게 해? 참, 이거 뭐 내가 장가를 간 게 아니라 엄마가 딸을 얻은 것 같네? 뭐 그 말도 틀린 건 아니다. 난 미란이가 꼭 내 딸 같거든. 결혼해서도 시어머니와 제 사이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관계가 좋았어도 결혼하니까 달라지더라는 걱정을 해주는 친구도 있었는데요. 시어머니와 전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란아, 2주 후에 장인어른 생신이지? 아빠가 나 결혼하고 첫 생일이니까 좀 특별하게 축하받고 싶으시대. 특별하게? 어떻게? 그 주 주말에 짧게 여행 다녀오자고 하시더라고. 오, 그거 좋네. 어머니 시간 괜찮다고 하시면 모시고 갈까? 엄마까지? 엄마가 여쭤보고 괜찮다고 하시면 같이 오라고 했어. 엄마 완전 좋아하시겠는데? 절 살렸다는 특별한 인연 때문인지 사돈임에도 불구하고 엄마와 시어머니는 친구처럼 잘 지내셨습니다. 그래? 사부인이 초대하셨다면 가야지. 시어머니도 흔쾌히 좋다고 하시더군요. 저흰 문경에 펜션 하나를 잡았습니다. 경치도 좋고 이래저래 구경할 곳도 제법 있다고 해서 말입니다. 어머니, 오랜만에 바람 쐬러 나오니까 좋으시죠? 그래, 내가 며느리 때문에 이런 호강도 누려보네. 어머니 생신 때도 우리 이렇게 놀러 가요. 나야 좋지. 엄만 미란이 말이면 뭐든 좋지? 그럼 좋지. 당연한 걸 왜 물어? 문경으로 가는 길은 늦가을이라 그런지 단풍이 많이 져 있었어요. 그래도 제 마음은 따뜻하고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이유는 절 사랑해주는 사람들 때문이었죠. 남편은 물론이고
시어머니 덕분에 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젠 사람들 눈을 피하지 않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도전하고 있거든요.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뿐 아니라 나답게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거.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요즘 어느 때보다 행복한데요. 제 사연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처럼 어둡기만 했던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나온 뒤 햇살 가득한 휴식의 때를 맞이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깊은 터널 속을 지금 지나고 있는 중이신가요?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시어머니가 가장 절망했던 순간에 제게 들려줬던 얘기를 그대로 해드리고 싶네요. 우리 인생엔 불행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 인생에서 겪는 불행의 총량은 정해져 있어서 이제 우린 행복할 일만 남은 거야. 만약 고통 속에 있다면 이 말이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절 살렸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불행 총량의 법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어요. 오빠, 벌써 낙엽이 거의 다 졌어. 곧 겨울이 오겠는데? 그러네. 시간 참 빠르다. 벌써 겨울이야. 겨울은 겨울대로 좋잖아. 잎이 다 져서 쓸쓸한 것 같아도 그 안에서 또 다른 생명이 잉태되고 있잖니? 맞아요, 어머니.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도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야, 우리 와이프 다 컸네? 나 참, 오빠 나랑 1살밖에 차이 안 나거든? 오호, 정신적 연령은 훨씬 차이 많이 나지. 뭔 소리야. 정신적 연령으로 치면 내가 누나지? 맞죠, 어머니? 그럼 내 아들이지만 정신적 연령은 미란이가 위라니까. 좋겠다. 나보다 누나라서. 그럼 오빠가 이제부터 날 누나라고 부르는 건 어때? 너 참. 졌다 졌어. 항복. 진즉 그럴 것이지. 저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전 불행 총량의 법칙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남은 시간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부탁드려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